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정상적인 상례를 치르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상부상조 조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상장례를 하게 되면 망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상주를 위로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하세요?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떠들썩하게 밤을 새며 보내는 것이 좋은 초상이라고 평가되었다고도 말씀드렸던 것도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상장례는 단시간에 많게는 수백 명에 달하는 손님이 찾아오는 큰 행사였기에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을 안정적으로 동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현대 한국에서는 상조회사에 미리 돈을 내고 계약을 해두었다가 추상이 났을 때 도움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돈으로 서비스를 구매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으로도 상례를 치를 수 있도록 변화했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돈을 주고 필요한 인력을 사거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개 한 번에 큰 돈을 마련할 수도 없고 언제 상이 날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상부상조가 필요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계는 한국 특유의 조직 결성 방식인데 보통 경제적 도움을 도모하면서 내부적인 친목을 도모하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일례로 요즘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면서 반직계를 만들기도 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자는 의미에서 같은 반이나 가까운 학생들이 함께 일정한 돈을 모아서 단체로 금반지를 맞추는 것입니다. 더 일반적인 것은 돈계인데 단체로 모은 돈을 내부에서 차례로 계를 태워주는 것을 통해서 목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를 말합니다. 물론 반직계나 돈계는 현대적인 변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장례에서도 상장례와 관련해 다양한 양상의 계가 나타났습니다. 누구나 부모는 있고 언젠가는 돌아가시기 마련입니다. 누구도 언제 돌아가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과거 한국인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공통적으로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상례를 치른다는 필요를 느끼고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이러한 공통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이른바 상계류입니다. 흔히 상계라고 하면 상례와 관련된 일을 수행하기 위해 경제적 보조와 노동력 제공을 목적으로 조성된 계를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그리고 당사자의 조건에 따라 이보다 더 특수한 목적을 위한 계가 조성되기도 합니다. 앞서 마을이나 친족 단위로 상여를 마련한다고 했지만 마을이 아니라 몇몇 집안이 함께 상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상여를 공동으로 마련하고 보관하기 위한 계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흔히 상여계라고 부릅니다. 상여계는 상장례에 필요한 물품 비용을 넘어서 필요한 금전적인 보조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폭계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상폭계는 상여 외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주는 물질적, 경제적 보조의 측면이 더 강한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장례 때에는 상주가 입을 상복과 망자가 입을 수의를 제작하기 위해 삼배나 각종 포가 많이 필요합니다. 또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음식과 술을 마련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와 달리 상두께라는 명칭도 있습니다. 보통 양반이 아닌 민촌의 특성이 두드러진 용어로 많이 분류되는데 사실 여기에는 노동력의 동원이 더 주목됩니다. 상여를 들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상두께는 상여를 직접 매는 인원을 동원하기 위해 조직한 계를 포괄적으로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의미 차원에서의 구별일 뿐이고 실제 상계는 앞서 말한 상여계, 상폭계, 상두계 같은 여러 용어들과 역할이 뒤섞여서 나타나는 점도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 진도 지역의 경우에는 이외에도 상장례를 위해 더 다양한 계를 마련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로 20세기 중후반의 양상인데 먼저 상장례를 집에서 치르기 위해서는 많은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정 범위의 계원들 간의 상장례를 치를 때에는 음식을 부조하는 계도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팥죽계, 떡계, 쌀계가 있습니다. 진도에서는 상갓집에서 손님을 대접할 때 팥죽을 써서 대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사람 죽는 줄은 모르고 포죽 생각만 한다라는 속담도 있는데, 초상을 치르면 팥죽을 얻어먹으니까 배고파지면 팥죽 생각에 초상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 누군가는 죽어야 하는데 그건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을 비꼬는 속담입니다. 이처럼 팥죽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상장날을 위해 팥죽개를 만들어서 서로 팥죽을 가져다 주는 개가 팥죽개입니다. 떡개와 쌀개도 이와 동일합니다. 상갓집에서 떡과 쌀은 항상 필요하지만 막상 한 번에 마련하려면 모자라기 마련이라서 이를 대비해서 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여 유지, 상여꾼 동원, 상내 물품 마련 등을 위한 개 조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마을에 20에서 30가구로 이루어진 이른바 상두개가 별도로 있어 그들이 상여의 운반, 무덤터 다지기, 묘쓰기 등의 일을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상여를 유지 관리하는 일은 20세기 중후반이 되면 거의 대부분의 마을에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상여를 구입해서 유지 관리하며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작은 마을이라면 마을에서 상여꾼을 동원하는 일도 담당하였습니다. 이처럼 유교적으로 규정된 적절한 상례를 치르는 것이 큰일이라 혼자 혹은 한 집단만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와 다른 성격으로 반직계나 호상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시집간 여성들이 시부모나 친부모가 돌아가실 것을 대비해 만들었던 돈계에서 출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을 통해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로 신분을 달리한다고 생각하는 친족 집단이 모여 마을을 이루어 살았던 한국에서 마을 공동체가 상여를 준비하고 나아가 마을 주민이 사망하였을 때 나서서 유교적 상례가 이루어질 수 있게 서로 돕는 문화가 생겨난 것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전통 상례 조직에서 신분과 마을의 문제를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